여러분, 오늘 점심 드시러 식당에 가셨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늘 먹던 김치찌개를 시키려고 딱 봤는데 갑자기 메뉴판이랑 주문받는 터치 스크린이 전부 막 우리가 전혀 모르는 외계어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와, 그림도 하나 없이 텍스트만 꽉 차 있다면 진짜 막막하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점심시간이라서 등 뒤에 사람들은 길게 줄 서 있죠.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한숨까지 푹푹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나네요. 진짜 도망치고 싶을 것 같아요. 맞아요. 화면은 자꾸 처음으로 돌아가고 결국 그 압박감을 못 이겨서 식당을 그냥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에 따르면 이게 매일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주변의 시니어분들 10명 중 무려 8명 이상이 동네 카페나 식당 키오스크 앞에서 매일 이런 공포를 느끼고 발걸음을 돌리신다고 합니다. 80%요. 이 80%라는 수치는 진짜 충격적이거든요. 이건 단순히 기계를 좀 다루기 어려워하신다, 이런 해프닝이 절대 아니에요. 아, 해프닝이 아니다. 네, 일종의 사회적 배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까지 왔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치명적인 지표인 거죠.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를 아주 깊숙하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요. 2026 4월 3일에 발행된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입니다. 제목이 아침마다 지혜 313번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시니어의 자긍심과 기술의 따뜻한 동행인데요. 제목부터가 아주 묵직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딥다이브의 미션은요. 그냥 단순히 어르신들이 기계 다루는 법을 배운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맞습니다. 이 기술의 속도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존엄, 그리고 세대 간의 통합을 지켜낼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아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 보수적 관점이라는 표현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칼럼 내용 중에 보수적 관점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저희가 어떤 특정 정치 진영의 논리를 대변하거나 지지하는 건 절대 전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철학적인 맥락에서의 보수를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원문이 제시하는 사회적 가치나 아이디어 그 자체를 아주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는데 집중하겠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구조적인 문제, 대체 그 80%의 소외가 왜 일어나는지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요. 보통 이런 주제를 다루면 시니어분들의 시력이 떨어졌다거나 신체적인 노화 같은 단편적인 원인을 꼽잖아요. 네, 보통 글씨가 너무 작아서 못 보신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이 칼럼은 그 본질을 설계의 목적 자체에서 찾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키오스크나 무인 단말기들의 UI, 즉 사용자 환경이 애초에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봐야 하는 거죠. 글씨 크기 문제가 아니라는 건가요? 네, 시각적인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진짜 더 큰 장벽은 인지적 과부하를 유발하는 트리 구조의 설계 방식입니다. 트리 구조요? 그 나무 모양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카페에서 커피 시킬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점원한테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이렇게 하나의 완성된 문장으로 주문을 끝냈잖아요. 아, 그렇죠. 아주 직관적이고 빠르죠. 네, 굉장히 선형적이죠. 하지만 키오스크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매장에서 드실 건지 포장할 건지 선택해야 하고요. 아, 벌써 복잡해지네요. 네, 그리고 커피 메뉴 카테고리를 찾아서 들어가고 아메리카노를 고르고 따뜻한 건지 차가운 건지 온도도 고르고 사이즈 선택하고 또 결제 수단까지 하나하나 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휴, 단계가 진짜 많네요. 단계별로 화면이 계속 바뀌니까 끊임없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다중계층 구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중간에 뭐 할인카드 적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포인트 적립하시겠습니까? 이런 팝업 창이라도 하나 갑자기 뜨잖아요. 아, 팝업창. 저도 가끔 팝업창 뜨면 깜짝 놀라거든요. 그렇죠.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의 뇌에서는 그 순간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내가 어디까지 주문했더라 하얗게 질리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결정타를 날리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키오스크의 시간 제한 로직이에요. 시간 제한이요? 아, 그 카운트다운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기계들은 철저하게 오직 효율성, 그러니까 회전율을 극대화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를 줄이고 시간당 주문 처리량을 높이는 게 이 기계들의 지상 과제인 거죠. 아, 그래서 화면 앞에서 조금만 머뭇거려도 막 10초, 9초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아니면 그냥 아무 경고도 없이 곧바로 첫 화면으로 싹 초기화되어 버리잖아요. 인간의 인지 속도나 좀 고민하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버퍼, 그러니까 완충지대가 전혀 없는 아주 차가운 시스템입니다. 야,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냥 시스템 밖으로 튕겨내버리는 거네요. 네, 아주 매몰차죠. 칼럼을 읽다 보니까요, 이 대목에서 저자가 보수적인 관점이라는 철학적인 표현을 써서 이 현상을 비판하더라고요. 문맥을 가만히 짚어보면 인간의 존엄이나 어떤 기존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켜낸다는 의미에서의 보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도켓입니다. 기술을 도입한다는 게 효율성 하나만 무기로 내세워서 기존의 어떤 따뜻한 인간적인 질서를 마구잡이로 파괴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는 통찰이죠. 오히려 진정한 기술 혁신이라면 인간이 자립할 수 있게 돕고 존엄을 지켜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시스템이 무슨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고 너는 통과, 너는 탈락 이렇게 결정하는 폭력적인 시험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굉장히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10명 중 8명이 발걸음을 돌린다는 건 이미 그 시험관이 하루에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탈락시키고 있다는 엄청난 증거니까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디지털 소외라는 장벽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부숴야 할까요? 그래서 원문 컬럼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희망적인 전환점을 하나 소개하죠. 네, 바로 에이지테크, 그러니까 시니어를 위한 기술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업 주식회사 케어유 그리고 대기업 LG전자가 맺은 업무 협약 소식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 읽으면서 고개를 좀 갸웃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의문이 드셨나요? 솔직히 좀 의아하잖아요. 지금 다들 스마트폰 아니면 태블릿 PC 쓰는 시대인데 시니어 교육용 기기로 선택한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가전제품인 안방의 TV였단 말이죠. 네, 텔레비전을 교육 매개체로 선택했죠. 저는 차라리 태블릿 PC가 화면도 큼직하고 직접 터치할 수 있어서 소위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는 훨씬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TV를 쓴다는 건 너무 옛날 방식으로 역주행하는 거 아닐까요? 언뜻 보면 최신 트렌드를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조금만 더 깊이 파고들면요. 이게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된 사용자 경험, 즉 UX 전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다. 네, 우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터치스크린이라는 그 인터페이스 자체가 시니어분들에게는 거대한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장벽이 됩니다. 터치 스크린이요? 그냥 손가락으로 가볍게 통 누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버튼을 꼭 누르는 것보다 물리적인 힘도 덜 들어가잖아요. 젊은 세대나 우리가 느끼기엔 그렇죠. 하지만 노화로 인해서 손끝의 미세한 운동 능력이나 촉각의 예민함이 떨어지게 되면요. 이 정전식 터치스크린은 굉장히 통제하기 까다로운 환경이 됩니다. 아, 맘대로 잘 안 눌러지는군요. 네, 살짝만 스쳐도 화면이 막 휙휙 넘어가 버리고 또 조금만 길게 누르면 전혀 의도하지 않은 메뉴가 불쑥 뜨잖아요. 내 몸으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기계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 그게 즉각적으로 두려움으로 연결됩니다. 아, 내가 이걸 고장내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심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럼 반대로 TV 리모컨은 어떤가요? 리모컨은 물리적인 버튼이잖아요. 아, 누를 때 딸깍하고 아주 확실한 피드백이 오죠. 맞습니다. 그리고 십자 방향키가 있어서 상하좌우를 아주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니어분들이 평생을 써오시면서 근육 기억이 남아있는 가장 친숙한 기기거든요. 아, 평생 써온 근육 기억이요. 그러니까 TV는 낯선 외계 기계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거실을 지켜온 편안한 물건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LG전자와 케어유가 주목한 게 바로 이 포인트예요. 이 가장 익숙한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논리를 학습시킨다는 겁니다. 아, 익숙한 기계로 낯선 시스템을 배운다. 네, 아까 키오스크의 트리 구조가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리모컨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TV라는 아주 커다란 캔버스 위에서 카테고리를 찾아 들어가고 하나 선택하고 또 아니면 뒤로 돌아오고 이런 디지털의 계층적인 논리를 천천히 몸에 익히게 만드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일종의 디지털 문해력을 키워주는 보조바퀴 역할을 이 TV가 해주는 거군요. 이 발상의 전환이 진짜 엄청납니다. 그리고 TV라는 공간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도 절대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아주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식당 키오스크 앞은 뒤에서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한숨 쉬는 가시방석 같은 무대잖아요. 그렇죠. 땀 뻘뻘 나는 곳이죠. 반면에 거실의 TV 앞은 어떤가요? 완벽하게 안전한 나만의 방공호거든요. 혼자서든 가족이랑 같이든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10번을 틀리든 20번을 실패하든 아무 상관없는 환경입니다. 잘못 누르면 그냥 리모컨 뒤로 가기 버튼 띡 누르면 그만이니까요. 네, 이 무한한 반복학습의 과정은 그냥 기계 조작법을 익히는 걸 완전히 넘어섭니다. 아, 내가 이걸 스스로 해냈구나. 내 손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심리적 효능감을 아주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장치가 되는 거죠. 심리적 효능감. 이게 바로 칼럼 제목에 등장했던 자긍심이라는 단어와 정확하게 딱 연결되는 대목이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다, 100세 시대다 입버릇처럼 달고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걸 느끼셨나요? 단순히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심장이 뛰는 생물학적 수명만 100년으로 늘어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렇죠. 수명만 길어진다고 다가 아니죠. 네. 만약에 제 나이가 75살인데 스마트폰으로 기차표 한 장 예매를 못하고 햄버거 하나 혼자 주문하지 못해서 매번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부탁해야 한다면요. 저는 그 사람의 디지털 수명은 이미 75살에 끝나버린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와, 아주 통찰력 있는 분석이네요. 생물학적 수명과 디지털 수명의 간극. 바로 그 틈에서 100세 시대의 진짜 비극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네. 일상을 영위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면 그건 스스로 삶을 통제하는 자립의 지위가 무너진 거니까요.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수명의 보폭을 맞춰주는 사회적인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는 걸 원문에서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은 시니어즈를 단순히 새로운 시스템에 억지로 적응시키는 걸 넘어서야겠네요. 그분들이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읽고 다시 사회로 환원될 수 있게 다리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LG전자나 케어유 같은 기업들의 행보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하는 거고요. 단순히 이것 시니어 마케팅이다 아니면 기업들 이미지 관리용이다 이렇게 깎아내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네, 그 이상이라는 거죠. 이들은 시니어 사용자를 그냥 제품을 사주는 소비자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소통하게 돕고 고립을 막아주는 일종의 사회적 비계, 그러니까 든든한 발판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기술의 방향성이 차가운 효율성에서 온기를 품은 포용성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죠. 기업과 국가가 이렇게 마음 놓고 실패할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만 결국 그 무대에 직접 올라가야 하는 시니어분들 스스로의 마음가짐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직접 부딪혀야 하는 거니까요. 네. 칼럼 후반부에 제 시선을 확 사로잡은 아주 시적인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키오스크는 전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조금 낯선 새로운 이웃일 뿐이다. 저는 이 문장 속에 시니어 세대가 가진 어떤 깊은 심리적인 콤플렉스랑 그걸 풀 해법이 동시에 담겨 있다고 느꼈거든요. 아주 예리하게 보셨네요. 우리 시니어 세대가 살아온 시대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치열한 산업화 시대를 살아오셨잖아요. 아주 작은 실수나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 무결점의 완벽주의를 강요받으면서 정말 성실하게 버텨온 분들이십니다. 아날로그 시대는 그랬죠. 네, 서류 하나 잘못 작성하거나 치수 한 번 잘못 재단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비용을 치러야 했던 시대니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스마트폰을 처음 만지실 때 그렇게 손을 벌벌 떠셨던 거군요. 이거 잘못 눌렀다가 완전히 고장나면 어쩌나, 아니면 요금 폭탄 맞으면 어쩌나 하는 그 공포심이요. 맞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삶에는 실행 취소 버튼이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실행 취소가 없었다. 확 와닿네요. 그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관성이 디지털 앞에서도 똑같이 작동하는 겁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계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무한하게 되돌릴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맞아요. 잘못 누르면 취소하면 되고 엉키면 그냥 홈 버튼 누르고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죠. 그래서 칼럼이 살아온 이웃이라고 비유한 거군요. 우리가 이웃한테 인사할 때 막 처음부터 완벽한 문장으로 대본 써서 접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나가다가 눈 마주치면 가볍게 미소 지으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던져보는 거죠. 아니면 마는 거고요. 네, 한번 해보자. 아님 말고 딱 이런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디지털의 유연성을 믿고 그동안의 완벽주의를 기꺼이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게 칼럼의 통찰입니다.
화면에 손을 뻗어보는 그 작은 용기 말이죠. 정복하려고 덤비면 진짜 피말리는 전쟁이 되지만 그냥 가볍게 인사하려 들면 아주 따뜻한 관계가 시작될 수 있겠네요. 정말 아름다운 인식의 전환입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런 용기를 시니어 개인의 몫으로만 남겨둬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럼요. 개인이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거실에서 TV로 열심히 연습하고 나갔는데 막상 키오스크 뒤에는 10초 만에 화를 내는 사람들이 여전히 서 있다면 기껏 낸 용기가 산산조각이 날 되니까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시니어 개인의 심리적인 용기, 그리고 기업의 포용적인 기술 설계, 마지막으로 사회 전체의 너그러운 시선이 완벽하게 맞물려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는군요. 네, 국가와 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나이듦이라는 건요, 어떤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결국 도달하게 될 미래의 내 모습이라는 걸 사회 전체가 인지해야 하죠. 자, 여러분, 오늘 칼럼을 통해서 기술의 차가운 효율성 이면에 숨겨진 소외의 문제, 그리고 가장 친숙한 가전제품인 TV로 활용해서 그 디지털 장벽을 허물어가는 흥미로운 해법까지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딥다이브의 여정을 요약하자면요. 진짜 진정한 혁신이란 건 세상에서 제일 빠른 마이크로칩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빠른 기술의 속도를 가장 느린 사람의 보폭에 기꺼이 맞춰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시니어분들의 오랜 경험과 이런 따뜻한 기술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품격 있는 선진 사회로 나아가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번 주말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댁을 방문하신다면요. 거실에 묵묵히 놓여있는 그 구형 TV 혹은 부모님의 낡은 스마트폰 화면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네,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부모님이 외계어 메뉴판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점점 작아지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거죠. 따뜻한 시선으로 먼저 다가가서 새로운 이웃과 기분 좋게 인사하는 법을 넌지시 알려드리는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이 제 아무리 눈부시게 발전해도 결국 그 기술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라는 사실을 다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논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마구 자극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저희는 시니어 세대가 겪는 디지털 소외에 대해 길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그분들만의 문제일까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만약 뇌에 직접 칩을 심어서 생각만으로 소통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나 인공지능 임플란트가 세상의 표준이 된다면 어떨까요? 와,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네, 지금의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우리들 역시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하고 머뭇거리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시스템 밖으로 튕겨나오는 또 다른 디지털 시니어가 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섬뜩하면서도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과연 특정 세대만의 현상일지 아니면 인류 모두가 겪어야 할 보편적인 숙명일지 이번 주말에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세대 간의 단절을 이어줄 수 있는 또 다른 숨겨진 혁신의 도구는 뭐가 있을지도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저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이 흥미로운 생각의 불씨를 여러분의 일상에 남겨두면서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밝고 활기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줄 새롭고 깊기 있는 자료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